네, 안녕하세요. 네, 소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국제외교안보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국제외교안보팀 이예원 기자입니다. 예. 네, 저도 국제외교안보팀의 윤세민아 소개를 이렇게 기자입니다. 네. 오늘 뭐 제가 클로징 멘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생충의 수상 소식을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소셜 라이브에서는 그러니까요. 또 일본 크루즈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을 전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오늘까지 몇 명이죠? 크루즈선에서 오늘 하루 나온 확진자 수가 65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네? 기사에서는 네. 66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후에 그 일본 후생성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네. 65명이 추가돼서 지금 135명. 네. 한 그 배 안에서만 나온 숫자가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보면 지금 상황이 계속 격리돼 있잖아요. 네. 감염이 돼야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는 그 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염되는 것뿐이라고 예. 그런 말들도 좀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했습니까? 네, 일단은 그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그 집계를 할 때 보통 저희가 국가별로, 국적별로 집계를 하는데 조금 이번은 다른 경우여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짚으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크루즈선 말고 다른 크루즈선에서도 또 확진자들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번 일본 당국의 대응과 조금 달랐던 사례가 있어서 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지난주에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배가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감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내부 사진들이나 안에 계신 어떤 승객분들의 좀 전원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씨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근데 그 기타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게 지금 좀 논란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따지고 보면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일단은 그 WHO가 판단한 걸 보면 일본 당국의 요구를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요구가 거기 나온 확진자는 일본 내 확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육지에서 발생한 확진이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WHO가요. 일본의 이런 규정을 주장을 수용한 WHO가 거죠. 네. 수용을 해서 실제로 WHO가 집계한 표를 보면 그 기타 시설 뭐 이런 걸로 이제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WHO가 중국의 입장도 참 잘 수용을 하고 네. 일본의 입장도 참 잘 수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잘 수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그런 뭐 기부금 예. 또 이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에 좀 입김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네. 받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근데 WHO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논리가 있을 그러니까요. 테니까 뭐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사회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WHO에.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잘 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아 이렇게? 네. 댓글을 먼저 보여주는 건가요? 댓글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아 네네네. 네. 네.
다시 인사드리면 저는 국제외교안보팀의 이예원 기자이고요. 네, 저는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네. 아까 앵커들이랑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먼저 저희 뉴스룸도 보시고 소셜 라이브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정정 정보를 드리면 오늘 추가로 나온 확진자 숫자가 66명이라고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건 저희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저희 보도 이후에 새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추가로 확진된 환자가 65명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안에서 나온 전체 확진자는 135명. 사실 135명, 136명 딱 한 명 차이지만 뭐 한 명이 줄었다고 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이 배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뭐 환자들이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뭐 우리 서복현 앵커랑도 얘기를 했지만 배 밖으로 나오는 지금 유일한 방법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네. 감염되는 것뿐이다.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 윤서령 특파원의 중계에서도 그런 말씀을 일부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19일까지인가요? 그 격리가 되어 네, 예정된 맞습니다. 기한이. 네. 그 전까지는 그 승객 지금 한 3,700명 정도 네.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혀 이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들을 배 안에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또 2차, 3차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네. 그런 확진자들은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배 안에 있는 그 승객들 가운데는 이건 걸려야만 그럼 여기를 나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영국, 미국 같은 그 승객 그 국적을 가진 승객들은 자국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막 대통령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를 네. 꺼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 CNN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혜원 네. 기자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한 미국인 부부의 인터뷰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트럼프가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근데 그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2주간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고급 어떤 호화로운 크루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심지어 생필품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 비행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는 그 미국 정부가 일본에 있는 그 주일 미군 공군 기지를 이용해서 그 저희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정부들이 지금 뭐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서 교민들을 빼내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크루즈선에 있는 자국 국민들을 뭐 본국으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혹시라도 먹진자가 나면 치료를 하겠다. 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배 안에서 왜 이렇게 승객들이 그 고립감과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네.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게 보이실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가로로. 네. 요... 이게 이제 이 크루즈선에 갇혀 있는 승객들이 혹시 안 보이시면 설명을 드리면 잠깐씩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밖이 아니라 그 창문 발코니죠, 네, 발코니. 발코니로 나와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각자 네. 보시면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거의 이 발코니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는 근데 이 크루즈 안에서 좀 좋은 방입니다. 이렇게 네. 창문이 있고 발코니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비싼 객실인데요. 이런 객실에 있는 승객들조차 너무 좁은 방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서 막 기지개도 피고 아래 보시면은 빨래를 밖에 있는 어떤 세탁실이나 이런 거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 그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충 빨래를 해서 이렇게 빨래를 말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 여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승객의 사진이고 요 식사 사진은 한 일본인 승객이 자기의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 그런 제공되는 식사 사진인데요. 원래 크루즈가 그 바다에 떠다니는 굉장히 호화 호텔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급 식당들도 많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식당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객실 밖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사들을 네.
그 승무원들이 방문 앞에 놓고 가면 알아서 이렇게 방 안으로 가져다가 고독한 식사를 즐기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는데 생각보다 식사는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넘어갈까요? 네. 아, 댓글 댓글 한번 네. 볼까요? 나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네, 좀 관심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 하나를 읽어보면 배 밖으로 미스 마플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배 밖으로 나오려면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4일 2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탑승한 날을 기준으로 2주, 그게 이제 오는 19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크루즈선에 있는 승객들은 각자의 방에서 격리된 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2주 그 잠복기 2주를 기준으로 19일인 이유는 그 5일, 그러니까 2월 5일이 첫 확진자가 나온 네. 그 날짜거든요. 10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우리 이제 이 배 안에서 환자가 나왔으니까 이로부터 2주는 아무도 나가지 말고 여기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닌지 지켜보자. 그래서 네. 19일에 이제 격리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밝힌 상태인데 현재로서 그 WHO에서는 조금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새롭게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기본적인 질문으로 동일킴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전체 탑승자 수는 저희가 알기로 승객 기준으로 3,700명 정도 타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일부 그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중간에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 그보다는 3,600명 정도 남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은 어떤 그 김진태 방금 말씀해주신 이분인가? 아니. 네, 김진태님이 달아주신 댓글이 도시락으로 안 하면 질병이 퍼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격리 기간에 있는 그 격리된 분들은 각자 사용하는 어떤 용기나 심지어 쓰레기들도 철저하게 다 처분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어떤 식기나 음식물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또 다른 키워드 한번 얘기를 네, 해볼까요?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어떤 키워드가 크루즈국, 나라 국자를 써서 어떤 크루즈국 출범 네.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좀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얘기냐면 지금 오늘까지 나온 이 크루즈선에서 나온 환자가 135명인데 이게 지금 일본 내 확진자로 카운트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환자들은 어느 나라에서 나온 환자들이냐. 그래서 뭐 새로운 뭐 선상 국가가 출범했냐, 막 이런 식의 뭐 댓글이나 뭐 반응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본 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뭐 30명 안팎, 뭐 20명대 정도인데 이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환자까지 합치면 100명이 훌쩍 네.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정부는 이게 일본 땅 위를 한 번도 밟지 않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도 WHO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확진자 그 크루즈 내에서 나온 확진자는 기타 지역으로 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그 표를 하나 WHO 홈페이지에서 찾아왔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여기 위를 보시면 거의 나라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각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형광펜 표시로 재팬, 일본에서는 이거는 9일 기준입니다. 9일 기준 리포트에서 가장 최근에 업로드 돼 있는 거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밑에를 보시면 아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64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밑에 이렇게 각주 표시를 해서 일본의 영해에 있는 크루즈선에서 나온 환자들이다. 이렇게 확진자들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은 해놨지만
이렇게 국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일본 정부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일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해서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혹시 이혜원 기자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요새 뭐 크루즈선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일본 이 크루즈선 이외에도 다른 것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홍콩에서 이제 홍콩에 정박한 월드 드림호라는 크루즈선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 앞선 일본 크루즈선과 비슷한 숫자인 한 3,600명 정도가 탔었어요. 물론 다만 승객이랑 승무원이 각각 절반씩 3,600명 정도가 탔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내린 중국인 8명이 내린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홍콩의 이 크루즈선의 조치가 앞선 크루즈선과 조금 달랐던 거는 승무원 1,800명을 전부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다만 승객은 왜 안 했냐 하면 승객들은 이미 그 확진자들이 내린 다음에 탑승했기 때문에 접촉할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해서 검체도 제한돼 있으니까 승무원을 모두 했더니 모두 음성이 나와서 오늘 바로 그럼 다 내려라 이렇게 하선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는 게 일본 크루즈선에 탄 승객들은 19일까지 이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홍콩 이 또 크루즈 더 늘어날 수도 네,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내리니까 이렇게 대처가 다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홍콩에 정박한 월드드림호 같은 경우에도 승객들이 아무리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곤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확진자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검사를 하고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를 하고 이런 순서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할 수 없으면 이제 누구를 먼저 할 건가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차원에 있어서 이번 홍콩 월드 드림호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빠르게 검사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안에 타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왜 우리는 검사를 안 하냐. 네. 그리고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굉장히 소극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주에 한번 보도해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지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안에 타고 있는 미국인 네. 승객이랑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좀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여드리면 이게 잘 보이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자막을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격리돼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기가 순환되고 있어서 그 언제든 바이러스를 흡입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루즈선에서 각자 그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어쨌든 크루즈선은 그 특성상 밀폐돼 있고 각자 이동하는 경로들이 사실 가는 겹치죠, 곳이 굉장히. 겹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승객이 걱정했던 것처럼 확진자가 뭐 그 격리 조치가 되기 전에 내 옆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을 수도 있고 네.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는데 나는 왜 검사를 안 해주냐 이렇게 걱정하는 승객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냐면 그 미국인 승객들 같은 경우는 이 쉽게 말하면 공조 시스템이 보통 뭐 이런 건물에도 있고 네. 크루즈선 같은 이렇게 객실에도 이렇게 환기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를 통해서 혹시나 이제 확진자가 머물렀던 뭐 공간 또는 그런 방에 있던 공기 그리고 네. 공기 중에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 환기 시스템을 타고 내 방에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내가 숨을 쉴 때 내가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미국 그 CDC에서 또 네.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죠. 네, 미국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그 대사관, 그러니까 크루즈선 안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이 환기 시스템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거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고요. 근데 이 크루즈선에 있는 분들이 그 많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사스 때 좀 사례가 있는데 2002년에서 3년 동안 이어진 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당시에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0명 넘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중에 42명이 숨졌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결정적인 전파 경로로 꼽히는 게 아파트 102구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기에서 그 사람의 분변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가 변기 물을 내릴 때 공기 중으로 퍼졌고 그게 이제 102구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에 번졌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한 17년 넘게 지난 지금도 확실하게는 결론이 안 났어요. 다만 이제 연구진들이 잠정적으로 공기 중에서 전파가 됐을 거다라는 건데 이때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크루즈선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구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네.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앞서 팩트체크에서도 전달해드렸지만 지금 우리 질병본부나 아니면 또 미국이나 얘기하는 거는 그럴 가능성은 그게 크지는 않다. 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비말, 침을 통한 네. 침 방울을 통한 감염만 굉장히 확실한 거지 공기를 통한 감염은 사실 우리나라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네. 뭐 이렇게 단언컨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거의 이제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네. 중국 내에서는 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네, 네, 지금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아직도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감염 경로를 걱정하는 분들이 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어떤 연구들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준비한 키워드는 다 전달 드렸는데 댓글 달아주신 게 많이 있어서 좀 몇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새로 올려주신 걸 위주로 네. 그 페이스북에 이병길 유저님이 올려주신 댓글인데 크루즈 내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비감염자도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모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냐하면 어떤 비말이 물체 표면에 붙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때 감염되는 게 어떤 주요 전파 경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소독을 많이 하고 각자 따로 생활한다고 해도 어떤 접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좀 네, 그것 일본 때문에, 정부의 네. 입장은 지금 다 못 나오게 하는 것들이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계속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이제 더 퍼질 일은 없다. 그래서 격리를 한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아무래도 크루즈 안에 있는 그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미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염돼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무증상 또 감염도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굉장히 특징 네, 중에 하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불안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숙박 비용이 계속 청구가 되는 거냐? 나은킴님의 질문도 있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뭐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 회사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홀을 운영하는 선사에서 안에 있는 승객들한테 공지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이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비용과 그리고 중간중간 뭐 기착지에서 내렸던 뭐 투어 비용과 이런 네. 것들은 전액 환불을 해주고 또 거기다 더해서 나중에 또다시 이 크루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을 하겠다. 네. 이런 식의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언제 그 이런 한번 좀 걱정되는 끔찍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이거를 이 여행을 또 할 수 네.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네. 저는 못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베스트 댓글 두 개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아. 뽑아볼까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저는 페이스북 댓글 달아주신 이병길님 그 비감염자가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걱정 어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댓글을 꼽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나은킴님께서 여쭤보신 숙박 비용 계속 청구되냐. 이게 사실 뭐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네. 사실 저도 오늘 이런 후속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분을 오늘의 베스트 댓글로 꼽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뭐 저희가 보도했지만 확산세가 조금 그래도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일말의 기대가 섞인 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아프신 분들이나 감염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저희도 매일매일 이 기사를 네. 쓰는 입장에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점점 이제 좀 지치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선언하는 기사를 조만간 네. 써서 또 소셜 라이브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